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푸조의 408 최초 시승입니다. 푸조 408은 세단과 SUV를 결합한 크로스오버 스타일이 특징인데요. 특히 디자인이 정말 예뻐서 보급형 우루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파워트레인은 1.2 터보 가솔린 엔진의 자동 8단 미션 조합으로 가격은 알리르가 4,290만원, GT는 4,690만원입니다. 자, 그럼 뉴 푸조 408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푸조 408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막히는 구간 위주로 갈 거라서 풀악셀이라든지 경쾌한 가속감보다는 일상 영역 구간에서의 주행감 등등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정차했을 땐 이 정도 소음이 나오고요. 출발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천천히 정말 저속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1.2 터보,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1.2 터보 엔진이 들어갔는데 다른 브랜드에 들어가는 다운사이징 엔진에 비해서 조금 엔진의 이런 회전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부밍음 이런 것들이 조금 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성 마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스포티한 배기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좀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408을 시승하셨을 때 생각보다 좀 정숙도가 좀 그렇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8을 탄 지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쉬운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들어가 있는데 오토홀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차했을 때는 계속 브레이크를 발로 밟고 있어 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런 좀 막히는 코스는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토홀드가 없으니까 살짝 불편합니다. 푸조 뉴 408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파리 모터쇼에서 첫 공개가 된 이후로 유럽에서만 16,000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16,000대 하면은 뭔가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소나타 2.0의 판매율이 15,000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인기 차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유럽에서 작년에 판매 1등은 같은 브랜드의 푸조인 208입니다. 20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예쁘고 조금 큰 사이즈의 차체보다는 컴팩트한 해치백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있는 5008도 제가 시승을 해봤었는데요. 5008과 비교를 했을 때 차체 사이즈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만 이 휠베이스나 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타고 있는 408이 조금 더 큽니다. 408에 들어간 파워트레인은 이 준중형 SUV인 3008과 중형 SUV인 5008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408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가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괜찮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3008 기준으로는 260만 원이 저렴하고요. 5008에 비해서는 710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같은 엔진과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500만 원 이상 난다면은 사실 408의 가성비가 그래도 꽤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한 408이 혹시나 가속감이 안 좋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공차 중량의 차이도 있습니다. 3008과 비교했을 때는 408이 약 90kg 정도 가볍고요. 중형 SUV인 5008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170kg 정도 가볍습니다. 즉 가속감이 3008이나 5008에 비해서 조금 더 경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휠 인치 같은 경우는 3008이나 아니면 5008 같은 경우는 18인치 단일로 나오는데요. 408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들어가서 이 외관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조금 더 세련되고 예쁩니다. 그래서 이 공차 중량이 가볍다 보니까 408이 같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차종 중에서 연비가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리터당 공인 연비가 12.9km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현재 지금 강남이라서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 속도가 20km 미만인데요.
요랬을 때 시내 주행감은 정말 빠릿빠릿하고 좋습니다. 일단 첫 초반 스타트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렇게. 대신 뭐 엔진의 이런 사운드는 조금 큰 편이긴 하지만 빠릿빠릿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는 뭔가 최적화된 그런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의 반응감도 굉장히 빠른데요. 제가 아까 잠깐 밟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밟아보았는데요. 이게 지금 자동 팔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흡사 듀얼 클러치 DCT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탄 것처럼 정말 빠릿빠릿하게 변속이 탁탁탁 됐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스포티한 그런 주행 감각이 녹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젊은 층에게 어필될 만한 그런 성능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런 파워트레인은 시티형, 도심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오토홀드가 없는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따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타고 있는 408 같은 경우는 131마력의 23.5토크입니다. 이 408에 탑재된 1.2 터보 퓨어텍 엔진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올해의 엔진상을 수상한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진동소음, 즉 NVH에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408에 들어가 있는 1.2 퓨어텍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타본 다운사이징 엔진 중에서 비교적 이런 진동소음을 잘 잡아주는 편에 속해요. 대신 이제 소음이죠. 이게 소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엔진의 감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용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향 자체가 스포티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또 그렇다고 듣기 싫은 불편한 소음이 들어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나름 엔진룸에서 방음을 어느 정도 해두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올해 엔진상을 4년 연속 수상을 했다고 하지만 2018년이면 거의 5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상을 못 받았다는 건 요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엔진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같은 130마력대의 국산 차들을 보면은 쉐보레의 트렉스와 르노의 XM3 1.6이 있습니다. 트렉스 같은 경우도 1.2 터보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139마력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저속 가속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타고 있는 이 408이 조금 더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르노의 XM3 1.6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123마력, 마력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대신 부드러운 가속감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뭔가 좀 천천히 다니고 편안하게 다니는 걸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어울렸던 차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트렉스와 XM3와 비교를 하였을 때 고속은 빼고요. 제가 아직 고속으로 엄청 달리지 못해서 이 일상 영역 내에서만 비교를 해보자면 첫 초반 스타트감은 408이 가장 스피디하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속도가 조금 더 붙으면은 개인적으로 트렉스도 괜찮았던 수준인 것 같고요. XM3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약간 느긋한 그런 가속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포티함과 가장 거리가 먼 차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도로 교통 상황에 맞춰서 살짝만 밟아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이거든요. 엔진 사운드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이 미션이 정말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고 탑기어는 최대한 아껴줍니다. 지금 시속 70km인데 5단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8단까지는 최대한 아껴주면서 타기 때문에 은근하게 고속 영역 한계치가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이렇게 밟았을 때 감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다운사이징 엔진 같은 경우는 RPM을 좀 높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408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많이 밟았을 경우에만 RPM이 좀 많이 가고 그 뒤로부터는 꾸준히 2000 아래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속도 굉장히 잘 되는 편에 속해요. 자, 이렇게 짧게 스포츠 모드로 밟아보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제법 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력이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차량들은 이런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크지 않는 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408 같은 경우는 130마력대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데일리카에 적합한 차량이지만 이런 스포츠 모드라든지 이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성향 차이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좀 달리고 싶은 날에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는 뭐 에코 타입으로 좀 연료를 절약하면서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운전에 맛이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 오토홀드는 없을까요? 참고로 비슷한 크기의 경쟁차를 비교해보면은 기아의 스포티지가 있고 현대의 투싼이 있습니다. 당연히 스포티지와 투싼은 190마력대의 힘을 가지고 있고 엔진도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좋습니다. 당연히 힘이 좋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만큼 408의 크기가 투싼 스포티지와 비벼볼 만한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유럽차 치고는 굉장히 광활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시 후 2열도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1열에 탔을 때에는 이 좌우, 그러니까 이 전폭감이 굉장히 넓게 느껴져서 쾌적합니다. 정말 쾌적하고 이런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체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좁고 막 부대끼고 그런 느낌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유럽차 하면은 좀 옵션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실제로 타보니까 최고 트림 GT 라인이라서 그런지 웬만한 상식적인 수준의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마사지 시트를 포함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굉장히 넓은 이런 내비 디스플레이 화면도 있고요. 정말 쾌적하고 좋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도 마사지 시트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수입 내비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된다고 해서 연결을 했는데요. 이 연결되는 게 좀 끊겼다가 다시 됐다, 끊겼다가 다시 됐다. 이런 연결이 좀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물리적인 버튼들, 이 손이 많이 가는 버튼들은 이렇게 빼두고요. 또 이제 온도 조절이라든지 내비, 자주 쓰는 항목들은 여기 터치 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408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자리를 최대한 밀어놨을 때 제 기준으로 레그룸 같은 경우는 2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주먹 2개 정도가 나옵니다. 요 정도 수치면은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아주 작은 수준인데요. 그래도 이런 유럽차에 요 정도 공간이 나온다면 비교적 넓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1열에 이게 세미 버킷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뭔가 사람을 딱 안아주는 것 같고 포근하고 좋다라고 느꼈는데요. 현재 X라지를 입으시는 성인 남성, 이 PD님이 지금 운전 중이신데 X라지의 덩치를 가지고 계신 성인 남성은 여기 엉덩이 쪽 시트가 조금 좁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너무 딱 맞아서 좀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뭔가 저처럼 여성 오너가 탔을 때 넓게 느껴지고 좀 덩치감이 있으신 성인 남성분들은 제가 느끼신 거를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08 같은 경우는 리어에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차들 같은 경우는 좌우 엑셀이 묶인 토션빔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션빔 서스펜션을 좀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승차감이 안 좋지 않을까 싶어서 2열을 타봤는데요.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이 코스가 잘 포장된 도로라서 그런지 뭐 승차감이 비교적 편안합니다. 그리고 19인치, 보통 요 정도 차급의 19인치 같은 경우는 옵션을 추가해야지 들어가거든요. 보통 이런 준준형급에는 한 17인치, 18인치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요. 19인치면 사실 오버스펙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19인치가 들어갔는데도 승차감이 비교적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대신 오프로드까지는 아니지만 좀 노면이 안 좋은 구간, 제가 맨홀 구간과 포트홀 구간도 밟고 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좌우 엑셀이 묶인 타입이라서 그런지 우측에서 그런 노면을 밟게 되면은 좌측까지 전달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 경박스럽게 막 우당탕탕 거리는 게 아니고 살짝 웨이브를 타는 수준이라 가지고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차들이 가지고 있는 탄탄한 승차감에 조금 더 폭신한 세팅이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정말 막히는 구간과 또 포장이 정말 잘 된 서울 한복판이다 보니까 제가 뭐 토션빔이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다, 가속감도 경쾌하다, 뭐 정숙성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고속주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비포장도로, 그런 도로를 가면은 성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408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이 넓게 나오다 보니까 패밀리카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편의 옵션으로는 GT 기준으로 에어벤트가 있고요. USB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는 컵홀더가 포함이 된 암레스트가 있는데요. 열선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8이 4천만 원 초중반대가 되는데요. 같은 가격대로 국산 중에서는 산타페와 소렌토가 있고요. 수입 중에서는 혼다의 CR-V, 지프 레니게이드,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마지막으로 아우디의 Q2가 있습니다.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 기준으로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혼다의 CR-V는 준준형 SUV이고요. 또 이제 지프의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괜찮지만 소형 SUV라서 공간 면에서 조금 협소합니다. 그리고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는 해치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디의 Q2 같은 경우는 신형으로 오면서 디자인도 예뻐지긴 했지만 소형 SUV, B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이런 실내 공간 면에서 좀 열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으로만 본다면 국산 산타페와 소렌토를 이길 수는 없지만 동급 수입차 중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이 꽤 많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푸조 뉴 408 시내 시승을 해봤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막 밟아보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정확한 시승기는 본편 시승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